해군과 방위사업청이 경남 고성에서 울산급 배치3 2번 함인 경북함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울산급 배치3 1번 함인 충남함에 이어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경북함은 주요 탐지 장비와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갖춰져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 능력이 집약된 함정입니다. 육군 삼포병여단이 강원도 인제와 고성 일대에서 리멤버 6.25 자주포 포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비롯해 K9과 K9A1 자주포 등이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훈련 시작 전 6.25 상기 결의 대회를 진행하며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안보 이슈를 정리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간 논평 코너가 신설됐습니다. 이번 주간 논평에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에게 감사를 전하는 카네이션 증정식을 비롯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동의 위기 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경남 고성에서 울산급 배치3 2번 함인 경북함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경북함은 3,600톤급 두 번째 호위함으로 5인치 함포와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오늘 진수된 경북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3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경북함은 지난 2021년 12월 SK 오션플랜트와 건조 계약 체결 이후 2023년 착공식과 2024년 기공식을 거쳐 오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해군의 3,600톤급 두 번째 호위함인 경북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로 5인치 함포와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함대함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했습니다. 특히 경북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사면 고정형인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북함의 마스트는 첨단과학 기술을 집약한 복합 센서 마스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복합 센서 마스트에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추진체계는 배치2와 동일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방식을 적용해 수중방사 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함으로써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췄습니다. 경북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육군 삼포병여단이 6.25 전쟁에서 산화한 호국 영웅을 기억하는 특별한 자주포 포탄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힘찬 포성으로 선배 전우들을 기억하고 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강인한 결전태세를 확립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인제와 고성 일대의 훈련장. 사격 명령과 함께 자주포가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육군 삼포병여단이 진행한 리멤버 6.25 자주포 포탄 사격의 현장. 훈련에는 부대 장병 260여 명과 K9과 K9A1 자주포 24문이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대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한 사격 절차를 숙달하고 인제와 동해안 축선에서의 교차 화력 지원 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부대별 진지에 모여 6.25 상기 결의 대회를 진행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배 전우들을 기억하고 무형 전력을 확립했습니다.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고 조국 수호에 대한 마음을 더욱 다진 육군 삼포병여단. 단 한 번의 포성으로도 적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군사 개입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피를 지원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을 통해 미래의 이란과의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향후 2주 내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압박하며 최종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찌감치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이를 보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대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5명과 이스라엘 국적 가족 1명이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요르단에 도착했습니다. 또 지난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란에 거주 중이던 국민 32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이 차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절차 지원과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동맹국의 국방비 기준에 관한 언론 질의에 아시아 동맹국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이 신속히 유럽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GDP의 2.8%로 66조 원이었던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5%로 늘릴 경우 12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육군 55사단이 화랑훈련의 일환으로 민관군경 소방 통합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도심 한복판에 낙하한 적 화학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학무기 탑재가 의심되는 적 미사일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역에 떨어진 상황. 최초 상황을 접수한 육군 55보병사단 산성여단 전술지휘소는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를 즉각 출동시키고 경찰과 소방에 상황을 전파합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소방이 유해가스를 검출하며 초기 대응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사단 정찰조는 주변 지역의 화생방 오염 여부를 판단해 통합 제독소를 설치한 뒤 인원과 차량에 대한 제독을 진행합니다. 군과 소방은 수색 정찰용 드론을 투입해 환자를 찾고 공병대대 위험물 개척팀이 현장에 폭발물을 수거한 뒤 민관 군경 소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 작업을 실시하며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훈련엔 55사단 화생방 지원대와 위험물 개척팀을 비롯해 하남시청과 하남경찰서 등 4개 기관 1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연계해서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평소 훈련 진행을 위해서 내실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55사단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성남정수장과 신안성 변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며 지역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 화학탄 낙탄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지자체 통합방위 지원본부와의 공조 능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통합방위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55사단은 앞으로도 지역 방위사단으로서 완벽한 작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긍정적인 복무 자세를 유도하고 자기개발과 전투력 향상을 돕기 위한 청년드림 국군드림의 전반기 성과에 대한 시상식이 19일 광명 테이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병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드림 배틀, 드림 뿜뿜, 헬스 뿜뿜 총 3가지 종목에서 열정을 쏟아온 청년드림 국군드림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드림 배틀 대상 수상 동아리 육군 2기감 여단 다가행군은 다 같이 행복을 나누는 군이라는 의미로 용사, 간부, 군무원 등 부대 모두가 함께 2023년부터 지자체와 연계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파주시 가족센터
다문화 가정 취약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 지원 활동, 겨울에는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센터까지 저희가 붕어빵 봉사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집 홍보, 중독 예방, 인성교육 콘텐츠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경쟁한 드림뿜뿜에서는 30기가여단 쌍용대대가 군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뮤지컬로 제작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병들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면서 그 일과 속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군기강을 표현하였습니다. 강한 육군을 상징하는 헬스뿜뿜 경연대회에는 본선에 참가한 총 138개 팀 1,719명의 장병들이 치열한 경험을 펼친 결과 특수전사령부 흑표여단 특수임무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육군의 아예 모든 부대가 정말 최고의 부대, 행복한 부대가 이 청년들이 국군 드림을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장병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복무할 수 있도록 청년 드림, 국군 드림의 분야와 참여 기회를 더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군복무를 성실히 한 가문을 병역 명문가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병역 명문가 시상식 현장에 박인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대와 대한민국이 하나로라는 주제로 열린 시상식. 영광스러운 상의 주인공은 병역 명문가들입니다. 병역 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군 복무를 성실히 한 가문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만 3천여 가문, 11만 2천여 명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6,800여 가문 가운데 25가문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입니다. 병역 명문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병역 이행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포함해서 저희 자녀 세대까지 무사히 전원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데 대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포창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가문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병역의 가치를 되짚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병역은 나라 사랑의 표상이자 고귀한 명예와 긍지이며 국가를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병역 명문가들은 병역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사명이라는 점을 다시 새겼습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들도 국방의 의무를 포함한 4대 의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을 이행하며 얻은 명예와 자긍심. 정부는 공공 분야는 물론 민간에서도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최근 육군의 UH-60 블랙호크 8대가 공군 장병의 손에서 수리됐습니다. 육군 전력이 공군에서 정비된 이유를 김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UH-60 블랙호크는 대부분 육군이 운용합니다. 약 30여 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군의 성능 개량한 헬기의 수리 부속과 저희가 운영하는 P 모델의 수리 부속이 혼용이 안 되는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부품이 단종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발생한 문제는 외부 연료 탱크를 지지해주는 기골 부위의 결함. 시콜스키사와는 평소에도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 소요가 판단이 되어서 수리해서 운용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전화를 드렸을 때 그 현장을 바로 방문을 해주셔서 공군은 즉시 정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공군은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면 작전 임무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의 긴급한 기술 지원 요청에 대해 부대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정비는 단순한 부품 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항공기 구조물은 위치에 따라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유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균열 결함 유형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엔진의 진동과 프로펠러, 회전에 따른 비틀림 힘들이 복합적으로 장기간 작용해 피로 균열이 발생하여 진전되었습니다.
한기소는 기체에서 균열 부위를 정밀 채취한 뒤 결함이 시작된 지점을 추적하고 균열의 진행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이후에는 3차원 스캐닝과 모델링, CT 촬영 등 다양한 장비로 수십 번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종이 한 장보다 얇아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공군 정비력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균열 부위의 구조 강도 개선을 위해 보강제를 설계 제작하여 덧붙이는 수리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UH-60 헬기 총 8대를 수리하였으며 대당 약 비행 360시간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수리 기법은 다른 전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방법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공군 항공기술연구소는 항공기 운영 유지 기술에 대하여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보장을 위해 저희 맡은 바 연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육군 베스트!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첨단 기술의 선제 도입부터 제도 개선,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자적인 정비 혁신까지 공군의 전략적 도전이 어떤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군본부 정책실의 구상모 소장과 취재를 맡은 김효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 기자. 이번 시리즈는 공군이 처음으로 혁신을 이뤄낸 사례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접근이 좀 어려운 곳을 많이 다니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활주로에 인접한 전투대대나 비행대들을 위주로 다니는데 이번엔 공군 전력의 내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대 안쪽의 깊숙한 곳만을 다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을 직접 마주한 취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중심에 있는 조직이 바로 공군 정책실이죠. 정책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책실은 공군 미래기획 업무의 컨트롤 타워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술기획 분야에서도 서울시 AI 허브에 공군 AI 신기술 센터를 설치하고 전군 최초의 군사형 생성형 AI 개발이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실은 우주 분야 업무도 수행합니다. 정책실 예하의 우주센터는 공군 우주 조직의 최상위 부서로서 정책 수립, 군내외 협력, 소요 제기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올해 4월에는 최초로 민군 합동 우주 상황 조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AI 기반 혁신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해 보이는데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뛰어넘어서 공군의 한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군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군용 챗 GPT, 에어워지와 AI 사건 처리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죠. 공군은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같이 챗 GPT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자체 보안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겁니다. 정비 분야도 주목할 만합니다. C-130, F-15, UH-60의 독자적인 수리 기법은 수십억의 국방 예산을 절감하는 뿐만 아니라 최근 MRO가 국방 분야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걸 감안하면 공군이 미리미리 차근차근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이들이 그리는 미래 전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 우주공군이라는 비전 하에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우주공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 사이버 등과 같은 신영역의 군사적 활용성을 증대시키며 진화하는 미래적 양상을 고려해 전 영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여 급변하는 전력 환경, 국방 여건 제한 등의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항공 우주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좀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군 비전 2050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혁신기획단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주, 전자기, 사이버 영역 능력 확대, 유미 복합 체계 조기 구축, AI 신기술 및 미래 군구조 발전 등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성과를 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올해 10월은 서울 아덱스 2025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책실은 아덱스를 계기로 다수의 잠재적 방산 수출 대상국을 초청하여 국방 협력과 방산 수출을 연계하고
참모총장 회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군본부 구상모 소장과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대전 시티즌과의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무승부에 그친 국군체육부대가 오는 22일 홈에서 FC 안양을 상대로 승리에 도전합니다. 현재 리그 3위를 기록 중이며 승점 29점을 따낸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FC 안양을 상대로 3월 8일 4라운드 경기에서 3대1로 대승을 거둔 전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전역자들로 인해 새롭게 투입되는 국군체육부대의 선수들도 홈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예정입니다. 6월 22일 일요일 오후 7시에 치러지는 국군체육부대와 FC 안양의 경기는 KFN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안보 이슈를 정리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간 논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호국 영웅을 위한 충성의식과 K방산의 도약, 중동 위기 등에 대한 논평입니다. 6월은 75년 전 6.25 전쟁 때 숨진 호국 영령들을 기리게 돼서 늘 숙연해지는 달입니다. 6월이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볼 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국방부 통계로는 찾지 못한 유해가 12만 1,723명이라는군요. 국가보훈부가 정성을 쏟아 만남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마땅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호국 용사의 유해를 찾아 가족과 연계하는 작업은 국가가 책임지려는 자세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생존해 계신 참전 노병들을 잊지 않고 예우하는 일 또한 흐뭇하게 다가옵니다. 사관생도들이 참전용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자 참전용사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번 행사는 사관생도들에게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체감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고 호국혼을 이어받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관생도들이 참전용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심을 표했군요. 노병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75년 전 당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기억되고 보상받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의 징표일 것입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없이 적을 상대해야 했던 6.25 때와 달리 지금은 K방산이 세계 무기 개발의 상층부를 점하는 위상이어서 자랑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막강한 미사일포와 로켓포들의 생산에 이어 전차와 자주포 등의 포구 청소를 자동화하는 장비까지 갖추었습니다. 과거에는 67명의 병력이 쇠꼬챙이를 들고 90분 이상 솔질을 해야 했던 과정이 대폭 축소된 것이어서 높아진 K방산의 품격에 어깨가 어색해집니다. 최근 중동 위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 개발을 진행하던 이란의 위기감을 느낀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이 전운에 휩싸인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고립무원에 처한 이란의 사생결단 결기도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됩니다. 스스로 지키려 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진실이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한일 장성급 정례회의체인 한일 전략부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엔 권영민 합참전략기획부장과 시라이 료지 일본 통합망료 간부 방위계획정책부장이 참석했으며 양국은 역내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이 12차 인도태평양 해양리더 화상회의에 참가해 국제해양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티븐 퀼러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해양안보 달성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20개국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했습니다. 인비터스 게임재단이 현지 시간 17일 스위스 로잔에서 2029년 유치 후보 도시 6곳을 공식 발표했는데 그중 대전광역시가 포함됐다고 국가보훈부가 전했습니다. 인비터스 게임재단은 대전광역시를 보훈의 상징적 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들리나요? 이름 없이 스친 그날들 가슴에 조국 안고 끝내 닿지 못한 꿈 차가운 땅 위에 흐른 한 송이 피의 약속 그대는 말없이 나라를 안고 쓰러졌죠. 당신의 그 손은 우리가 있습니다. 흙이 된 이름 위에 맹세합니다. 물려주신 조국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눈물이 한도하지 않도록 (6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올해 첫 전국적인 장맛비가 시작된 오늘 경기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표된 지역으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중부는 오후부터, 남부는 내일부터 강수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중부 지역으로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예상되며 남부지방은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중부 지역으로는 장맛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9시부터 종료되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야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평택 2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내리는 비와 전국적인 강풍으로 인해 지상 항공 해상 임무에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 비가 종료된 후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일요일부터 남해안으로 남하하였다가 화요일부터 북상하여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